정동원이 태국을 뒤흔든 단 하나의 순간.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아침,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다. 유난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게이트 앞에는 방송 장비를 든 취재진과 삼삼오오 모여든 인파, 그리고 손에 작은 피켓과 꽃다발을 든 중장년층 팬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누군가의 입국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은 점점 팽팽해졌고 마침내 게이트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그 중심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 그 흔한 선글라스도 없이 수수한 차림으로 걸어 들어온 그는 바로 한국의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었다. 그날은 단순한 개인 스케줄이 아닌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이었다. 한국과 태국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코리아 타일랜드 프렌드십 뮤직 위크 2025의 개막 공연에 한국 대표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된 것 아직 18배 나이,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국경을 넘어 아시아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그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문화와 정서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바로 태국의 국민 여배우라 불리는 마이 다비카. 그녀는 공식적인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고 정동원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조용히 팬들 틈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인사를 건넸다. 한 나라의 문화 아이콘이 또 다른 나라의 젊은 아티스트에게 보낸 경의의 제스처는 현장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태국은 한 사람의 음악이 가진 진심 앞에 무너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정동원을 보기 위해 공항에 몰려든 팬들로 설명되진 않는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조용히. 하지만 깊게 울려 퍼졌던 것은 그가 가진 사람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그 진심이었다. 무대에서의 화려함도 브랜드의 스포트라이트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배려와 존중.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스타 뉴스가 아닌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남기고자 한다.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단 한 명의 가수가 태국에서 남긴 흔적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한류라는 이름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다. 이름 없는 관객의 눈물, 무릎을 꿇은 순간의 침묵, 그리고 마주본 눈빛 속에서 시작된 그 무언가. 우리는 지금 그 조용한 파동의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된다. 수완나품 공항의 소라는 단지 정동원의 입국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걸어 나와 손을 들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핸드폰을 움켜쥔 채 화면에 담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공항에서 쏟아진 수많은 영상과 사진은 순식간에 태국의 SNS 타임라인을 점령했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는 정동원의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팬덤의 열광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다른 결이 있었다. 이는 단지 스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었다. 정동원의 태국 방문은 한류 가수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행보였다. 대규모 월드 투어나 콘서트가 아닌 정부 간 문화 교류의 상징으로서 참여한 일정이었다. 코리아 타일랜드 프렌드십 뮤직 위크 2025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두 나라의 관계를 예술로 풀어내는 행사였다. 이 가운데 정동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된 이유는 단지 그의 실력이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심을 전해온 그간의 태도.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빠르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공항을 빠져나온 정동원은 짧은 인터뷰 후 곧장 숙소로 향했다. 짧은 휴식 후 바로 이어진 첫 일정은 프렌드십 뮤직 위크의 리허설 현장이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고 무대와 객석을 몇 차례 왕복하며 음향과 조명을 직접 체크했다. 무대 동선은 이미 수차례 전달받은 상태였지만 정동원은 자신의 위치를 한 걸음씩 확인하며 마치 처음 무대에 서는 사람처럼 신중했다. 그리고 리허설이 끝난 직후
무대 한편에 조용히 앉아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음 날 공연 중 전달할 예정이었던 감사의 인사였다. 다음 날 드디어 프렌드십 뮤직 위크 개막식. 행사장 밖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팬들로 붐볐다. 대부분은 티켓이 없어 입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누군가는 작은 라디오를 가져와 생중계를 들었고 누군가는 SNS 라이브를 통해 현장을 함께했다. 정동원이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꺼진 홀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첫 곡은 의외였다. 그는 태국어로 번안된 한국의 전통 민요를 선보였다.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손끝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은 노래보다도 더 큰 감동을 전했다. 무대가 끝난 직후 현장에 있던 한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정적은 오히려 어떤 환호보다도 깊게 남았다. 이는 곧바로 국내외 언론에서 조명되었고 태국 현지 방송사에서는 공연 직후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동원은 인터뷰 대신 무대 뒤 한켠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스태프에게 물을 건네받은 뒤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저 지금 그냥 좀 있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매니저는 카메라 접근을 막았고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장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정동원이 공항에서 보인 작은 행동 하나였다. 입국 당시 팬들 사이에 휠체어를 탄 한 할머니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집된 상황에서 그녀를 미쳐보지 못했지만 정동원은 유독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 팬이 건넨 사진에 정성껏 사인을 남겼다. 당시 영상은 한 팬의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에 퍼졌고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회 재생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말한다. 왜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다고. 이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다. 실제로 정동원은 태국 방문 직전 한국에서 촬영 중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공항에서도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한 팬은 그 영상을 보며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무릎이 아픈데도 무릎을 꿇은 사람, 난 이제 평생 팬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공식 일정 외에 열린 브랜드 행사에서 벌어졌다. 글로벌식의 브랜드 룩세론의 초청 디너에서 정동원은 유일한 음악인으로 참석했다. 행사에는 수많은 배우와 인플루언서가 참석했지만 CEO가 직접 정동원을 에스코트하며 입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무대에서의 짧은 공연이 끝나자 룩세론 CEO는 정동원에게 개인적인 감사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노래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모든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진짜 감정의 정점은 그 다음 날 새벽 호텔 복도에서 찾아왔다.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동원은 혼자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그의 실루엣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다. 그 순간을 목격한 한 관계자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괜찮아요. 정동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그 말은 감탄이 아니었다. 어딘가 벅차고 또 어딘가 외로운 고백이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며 열광한다. 공연이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어떤 스타가 그를 좋아했는지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 공항의 소란 너머에 한 사람이 마주한 감정의 진폭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건 오직 현장에서 그 눈빛과 그 숨결을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울림이다. 그리고 그 울림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틀간의 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수많은 사진이 찍혔고 셀 수 없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마이 다비카의 SNS에는 정동원의 공연 장면이 올라왔고
댓글창에는 태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찬사가 이어졌다. 룩세론 본사의 공식 계정은 정동원의 이름을 태그하며 그가 남긴 감동을 글로벌 앰베서더의 품격이라 표현했다. 수완나품 공항에서의 장면은 이미 밈처럼 재가공되며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무릎을 꿇은 그의 사진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장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정동원은 그 다음날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늘 그렇듯 90도 인사를 남겼다. 출국장 앞에서 기다리던 마지막 팬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고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남은 건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남은 여운이었다. 우리는 자주 묻는다. 진짜 한류란 무엇인가? 세계를 돌며 수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 혹은 글로벌 브랜드와의 계약을 맺는 것, 그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동원이 태국에서 보여준 이틀은 조금 다른 정의를 남긴다. 그것은 무대가 아니라 무릎 위에서 시작된 진심이었고 손 대신 눈으로 말하는 소통이었으며 환호 대신 침묵으로 전달된 울림이었다. 한 소년이 국경을 넘어 전한 마음은 언어를 초월했다. 그의 노래는 멜로디로 남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제스처로 끝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말한다. 아직 어리다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나이여서 가능한 투명함이 있었고 그 순수함이야말로 어른들이 잃어버린 가장 본질적인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공연이 끝난 무대에는 늘 침묵이 찾아온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자리를 뜨고 무대가 비워진 그 순간. 그때 남는 것은 단 하나다. 누가 진심이었는가? 누구의 노래가, 누구의 눈빛이 끝내 우리 마음을 붙잡았는가? 그날 태국은 대답했다. 정동원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진짜 한류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를. 다음 이야기를 위해 트로트 365 뉴스 기자를 구독해주세요.